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4년 4월 2일 화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19% 올라서 275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약간 상승을 했네요. 근데 오늘 참 장이 좀 기묘한 장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코스피 200은 꽤 올랐죠. 0.5%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 많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3.6%나 오르면서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이 거의 뭐 초토화가 된 그런 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약간 빠졌습니다. 다우가 0.6% 빠졌고요. 나스닥은 겨우 플러스 마감을 하기는 했습니다. 어제 미국장도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많기는 했는데 좀 빅테크 종목 중에서 일부 좀 상승폭이 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마이크론이 5.4%나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도 2.8% 오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뭐 보합 정도 수준이었고요. 애플은 0.8% 하락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0.3%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좀 뭐 종목별로 많이 엇갈렸는데 마이크론 강세가 참 눈에 띕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상당히 좋은 사이클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시총이 지금 이제 거의 190조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이 아직 140조가 안 돼요. 그래서 마이크론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하이닉스고요. 그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힘이 굉장히 강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종가도 85,000원인데 이게 지금 최근 고점 수준에서 종가를 어,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사상 최고치가 96,800원인데 과연 뭐 이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 주 금요일에 잠정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정 실적이 잘 나오면 또 한번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조대 정도인데 만약에 영업이익이 한 6조 이상 나오면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거고 주가도 더 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영업이익이 좀 실망스러워서 뭐 4조대나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좀 최근에 많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해서 좋아요. 오늘도 삼성전자 600만 주 매수를 했고요. 뭐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시장을 봐도 외국인이 1조, 코스피에서 1조를 매수를 했는데 거의 뭐 이런 반도체에 집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을 보면 상승 종목이 200 종목대인데 하락 종목이 600 종목이 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상당히 안 좋다고 이렇게 느꼈을 건데 이렇게 좀 반도체 쪽에 이렇게 집중이 되면서 지수는 플러스가 이렇게 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좋았던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5%나 올랐고요. 24만 원대에 이렇게 안착을 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인적 분할은 주주 가치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기업을 분할하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기업 분할하면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주가 새로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주주 가치를 훼손을 시키는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기존 주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율대로 그대로 신설 회사 주식도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예를 들어서 두 개로 쪼개진다고 하면 두 회사 모두 주식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경영 승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사업 부분 회사랑 지주회사 이런 식으로 인적 분할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지주회사를 이제 좀 가볍게 만들어 가지고 좀 상속을 편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뭐 기업들이 다 그렇게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상속 과정에서 참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인적 분할로 하면 해서 상속을 하게 되면 그래도 주주랑 조금 이익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나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괜찮은 방안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상당히 이제 분위기는 안 좋았던 게 코스닥 같은 경우 2% 넘게 이렇게 빠졌죠. 네, 그래서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버블이 좀 심합니다. 지금 일반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가치 지표나 이런 걸 너무 안 봐서 그렇긴 한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거의 100배 가까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비싸다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0.5%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특히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버블성 이렇게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시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좀 어떤 악재들이 좀 감춰져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그 거버넌스 문제, 이런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지금 잘 나가는 주식들 몇몇 주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굉장히 지금 주식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양극화되는 그런 지금 주식시장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 1356원까지 갔고요. 지금도 1353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환율 상황만 봐도 지금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몇몇 회사로 좀 착시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좀 업종이나 기업들도 좀 좋아져야 될 텐데, 뭐 글쎄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지, 네, 계속해서 우려는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좀 시장이 양극단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모습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